참솔 심리 사전입니다. 자, 오늘 심리 사전은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성이라는 것은 양극적인 서로 다른 기분의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양극성 장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증 상태와 우울증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기분이 매우 혼란스럽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양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현저하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서 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이 양극적인 성향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감이 혼란으로 빠지게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 또는 지속적으로 긴 기간 동안 이 상태가 나타나서 스스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문제를 나타냈거나 할 때 우리가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를 진단하기까지는 최소한 2주 이상의 그 보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증 상태라는 것은 기분이 업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증 상태일 때는 기분이 업되고 자기 자신이 과대하게 망상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잘 되고 그게 확신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쭉 하다가 내가 심지어는 뭐 재벌도 될 수 있고 드라마에서처럼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분 좋은 상태가 과대망상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더 좋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비전이 마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분 상태가 이 사람의 행동을 또 다르게 만드는데요. 기분이 이렇게 업되다 보니 액션이 커지게 되고요. 목소리도 커지게 되고, 또는 기분파로 뭔가를 소비하게 되고, 또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나의 처지나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이 양극성 장애에는 현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망상적인 상태가 행동으로 가시화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증 상태는 이런데 또 어느 날을 보면 우울증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상태가 나타날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예민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조증 상태와 우울증 상태의 반복이 나타날 때는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 업되고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얼굴이 활짝 피면서 현재 수준에서 과도하게 명품을 산다든지 또는 누군가한테 뭘 사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내가 조증인 상태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야 되니까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우울증 상태에서는 그 마치 조증 상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픈 것처럼 굉장히 우울해지고 자기 편안한 현실마저도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서면 뭐해? 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우울한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비관적이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자, 이렇게 행동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삶 자체도 점점 깨지죠. 어떨 때 조증 상태에서는 굉장히 소비적이다가 우울증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조증일 이유도 없고 그렇게 우울증일 이유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삶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평범한 삶 자체가 싫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다시 유형에 따라서 1형과 2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조증이 더 많은가 우울증이 더 많은가, 또한 조증과 우울증이 혼합되어서 마치 자기 자신도 자기가 뭔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는 케이스가 어느 쪽이 어떤 형태로 더 많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양극성 장애는 굉장히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물론 양극성 장애 오기까지도 많은 경험이 있고 삶 자체가 결코 순조롭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물 처방을 통하고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상담사나 심리 전문가들은 양극성 장애는 치유가 안 된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 장애에 오기까지 있었던 그 시간만큼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치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만큼의 또 다른 환경이나 경험 또는 이유를 가지게 한다 하면은 치유가 안 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이폴라 디스워드,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